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거래일에 유니슨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멈췄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진행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재개되는 거죠. 재개. 자, 재개가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분명 전 세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해상 폭력에 대한 이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이뤄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해상 폭력 테마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제 환경 규제, 그다음에 저탄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드 맥킨지 29년까지 해상 풍력 3만 메가와트 넘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해상 풍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경성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이 얘기는 뭐냐? 곧 진행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신설하는 것으로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약간 바닷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엔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친환경적인 흐름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 이제 선진국이 저탄소로 진행이 되면은 분명 이제 많은 탄소가 나오는 나라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흐름은 뭐 분명합니다. 분명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린 수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해상폭력 쪽을 좀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시장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력 섹터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어요. 여전히 그럴 것이고 여전히 올해 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친환경 쪽 많이 영향을 줄 거고요. 뭐 이제 친환경 쪽으로는 제가 2차전지 수소 이쪽이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가 이제 해상풍력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물린 라인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탈출이 되신 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길게 끌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매일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근데 이 섹터별로 그렇게 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아닌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반도체나 친환경 이쪽은 사실 좀 장기로 끌고 가는 섹터지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마 주가가 그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미국주 해상풍력의 개발 속도가 붙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일단 주요적으로 이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뭐 유니슨도 결국에는 이제 뭐 해외로 북미나 이런 데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수혜를 좀 받았다. 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코스닥 150 수십 편입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이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십 편입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산업재 섹터는 유니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신규 편입이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4년 연속 적자 기록하고 하면은 뭐 이제 곧 있으면 상장성, 적격성 심사 평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50% 이상 자본 잠식이 있을 때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사업 손실이 계속되면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남도에서 글로벌 수준 해상풍력 생태계 재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게끔 하려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은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이게 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리나라가 지금 12기가와트를 좀 노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0와트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져요. 커진다라는 게 이제 각 그 리서치 기관들이 좀 많이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이제 울산 뭐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끄떡없는 걸 만들겠다 해서 이런 이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의 흐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바람 다시 부는 CS 윈드 풍력 시장 문제 없어 라는 그런 기세로 나왔죠. 그래서 이 무난하게 뭐 수주 목표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상풍력 쪽이 잘 움직이려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S 윈드가 잘 움직여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라인들을 좀 끄어 봐야겠죠. 좀 피곤한 라인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섹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종목은 모아가는 종목이지, 뭐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바이든이 또 이제 그 재개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충분히 또 그런 시세들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대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런 라인인데, 그 이전 여기 라인이 이제 그 이전에 조금 박스를 그렸던 라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라인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중간 라인이고, 그다음 다시 여기 윗 라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이 밑에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3680 요 선을 안 깨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이제 90분봉상으로 역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여기 라인으로 올라와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4,150원 정도까지 여기 이제 다시 아래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단기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다음 거래일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주야 뭐 FOMC나 이런 것들로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내일은 좀 저는 상방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그런 시세를 받으면은 오늘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들, 게다가 오늘 유니스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CS 윈드 이런 애들도 다 오늘 조금 이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니슨이 전 거래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기준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차고 여기가 2차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2차고 중간에서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밑에까지 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셔야겠죠. 당연히 끊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1차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도망을 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권으로 한번 정리를 하셨거나 뭐 아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윗라인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게 안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 1차 매수 라인, 2차 매수 라인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과연 내려갈까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기는 해요. 다만 만약에 내려간다,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게다가 여기가 워낙 비어 있다 보니까 한번 하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뭐 60,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격 벌어지고 하면 요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열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똑같이 이격 없던 라인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슷한 가격 라인대에서 걸립니다. 3150원 라인 정도에서 한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차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중요할 때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돌파했었던 부분이고, 그 라인을 뚫고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 전 가격대까지 힘들게 빠졌다가 다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고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가격 라인 때는 좀 중요한 가격 라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면 사실 여기까지 안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월봉상으로 좀 되게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맞이로 좀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대응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기 다시 올라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기 사이에서는 사실 좀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흐름을 보고 뭐 너무 아랫라인에서 잡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주가가 올라와 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해상풍력 산업 쪽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맞지만,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죠. 애초에 장기로 이제 모아가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하던 CS 윈드가 조정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바이든 쪽에서 그게 이제 재개가 되고 하면 또 한 번 다시 탄력이 좀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우리가 박스 잡아놓고 이제 하단까지 가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담는 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 많이 눌리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한 박스 라인에서 다 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분명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충분히 그 미래에 대한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눌렸을 때,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간다라면은 너무 큰 금액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이제 분할로 약간 이제 적립식 펀드 한다라는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해가지고 좀 모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게 갭 부분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깨지면 3,700원까지 깨지면 이제 한번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 갭을 한번 메우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좀 신경을 써보자 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갭이 여기 일단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갭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서 그냥 가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또 하락갭 요 하나 또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제 뚫어줄 때 거리랑 좀 붙어서 가면은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아래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 3700을 안 깨고 위에서 노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단기적으로는 3700 라인을 좀 유지가 되는지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장기봉 같은 경우는 역별인데 지금 단기 분봉 같은 경우는 좀 수렴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정별이 나왔다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이 10선까지는 60선, 10선부터 이제 60선이 좀 이탈이 됐고, 뭐 15랑 30, 15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 올라가주기만 해도 이제 장기 분봉들이 좀 모양새가 좋아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일봉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봉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15분봉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3,700원대 초반이 좀 중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일단 3,700원을 기준으로 일단 좀 대응을 해보시고 하방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아까 월봉상으로는 3,150원까지도 이제 생각을 일단 하긴 해봐야 된다.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 조정이 세게 나온다면은 그런 것까지 일단 이평선의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은 다시 올라타가지고 월초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타면은 이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성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의 흐름, 이 산업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있다라는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분할로 차곡차곡 모아 가셨으면 좋겠고 좀 이제 매수 밴드를 제가 생각하는 밴드는 그렇게 그어놨는데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나는 요런 라인에서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 박스 라인 한 3개 정도는 적어도 잡아 놓으셔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한 번에 또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나눠가지고 최대한 매수를 많이 나눠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 라인이 일단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들어와서 움직이면 그때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지금 매물대 차트 보셔도 그렇게까지 매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좀 비어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는 라인에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위아래에 이 물량이 있는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나오는 그 라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조금 여기 그래도 4,200원 라인을 얼마나 빨리 좀 탈환을 해주는 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가격대에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닛은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